예술의 전당 근처 동네를 산책하는데 이면도로 코너에 붉은 벽돌로 된 건물이 있었습니다. 전면이 통유리로 된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작은 상점이 있었는데 내부가 환히 들여다 보이는데도 무엇을 파는 가게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거리의 손님을 끌기 위해 뭘 전시해놓지도 않았어요. 유리창에 프랑스어로만 작게 적혀 있어서 마치 주인을 불러야만 상품을 내어주는 고가의 주얼리샵 같았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전혀 뜻밖의 것을 팔았습니다. 바로 디저트 전문샵이었어요. 메데엔 바닐라 크림을 소복하게 올린 타르트와 밀푀유 피스타치오, TOP 쇼콜라 등 디저트들이 종류별로 소량씩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섬세하고 예술작품 같아서 살짝 손만 대도 부서지거나 뭉그러질 것 같았어요. TOP 쇼콜라를 구입했는데 초콜릿 크림은 혀에 닿자마자 부드럽게 녹아서 입안을 달콤함으로 가득 차게 하고 크림 사이사이 시트지들은 바삭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파티쉐 과정을 이수한 사장님이 디저트에 어울리는 마실거리로 우롱차를 권하더라고요. 달콤함과 씁쓸함의 교차가 기막히게 어울렸습니다. 옥수동의 어떤 마카롱 가게는 10여 종류의 마카롱만을 파는데요. 목금토 사흘 만문을 열어요. 월화수는 마카롱을 만들어 숙성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장인의 정신이 느껴졌어요. 그러고 보면 요즘은 동네마다 이런 베이커리, 디저트 가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가게 외관도 깔끔하고 예쁘고 파는 빵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탈리아의 포카체와 치아바타, 프랑스의 크로아상과 뺑오 쇼콜라, 독일의 프레첼, 영국의 스콘, 벨기에 와플 등 어느새 너무나 익숙해진 빵 이름들입니다. 새로운 빵집이 생기면 이 집의 시그니처는 무엇일까, 커피는 맛있을까 등 기대감이 한가득입니다. 빵이 맛있고 실내의 공간이 세련되고 사장님도 친절하면 곧 입소문이 나고 SNS에 공유되며 먼 곳에서도 찾아오는 명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동네 빵집들은 파리바게뜨나 또레쥬르 같은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에 밀려서 고전하기 일쑤였어요. 2012년 기사입니다. 나도 언제 접어야 할지 몰라 한숨 짓는 동네 빵집 사장님들입니다. 그전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동네 빵집의 모습은 소보루빵, 밥한빵, 크림빵 등이 바구니마다 수북히 얹어져 있고 유리 냉장고엔 형형색색 장미 모양의 이 설탕 장식을 딴 케이크에 진열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였어요. 동생이 좋아한 건 케찹 바른 소세지빵, 엄마가 좋아했던 건 고로케였던 것 같습니다. 카스테라는 엄마 친구가 집에 놀러 오셨을 때 선물로 들고 왔던 것 같아요. 동네 빵집마다 빵 종류들이 좀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00년대 초반부터 도심 주요 상권에서만 보던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속속 우리 주변에도 등장하기 시작했죠. 대단지 아파트 상가 1층,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 앞 등 이 점포를 공격적으로 늘렸습니다. 브랜드명은 세련됐고 내부는 쾌적하고 깔끔했습니다. 빵들이 진열된 모습도 일목요연하고요.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가 대표적일 텐데 이들은 마케팅 경쟁을 펼치며 그 전까지 몰랐던 빵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취향을 일깨워줬습니다. 먼저 원료부터 알려줬어요. 순우유, 순치즈, 생크림, 양질의 밀가루와 건강을 위한 곡물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요. 이걸 아예 제품 이름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 동네 빵집보다 약간 비싼 듯한 가격은 통신사와의 제휴를 맺으며 기본 10에서 20%의 할인 가격을 고착화시켜줬습니다. 할인 혜택은 물건을 사야 구현되는 거니까 이 프랜차이즈 빵집에서의 소비를 일상화해줬죠. 이런 것들이 저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이 빵에 대한 평균적인 입맛을 상향시켰다고 봅니다. 대기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스탠다드한 품질과 맛이요. 과거의 동네 빵집이 1.0이라면 프랜차이즈 빵집은 2.0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프랜차이즈 빵집은 2000년 1,500개였던 것이 2012년엔 5,200개로까지 급증했습니다. 그 사이 일본의 달달한 빵을 중심으로 했던 동네 빵집들은 18,000여 개에서 4,000여 개로 급감했죠. 프랜차이즈 빵집이 동네 빵집보다 더 많아진 겁니다. 새로움이 일상이 되면 평범해지고 지루해집니다. 스탠다드는 획일화된 몰개성으로 초반에 선진적인 느낌을 잃어갑니다. 이때부터 하나둘, 이태원, 한남동, 압구정동, 홍대 앞에는 본격적으로 프랑스 같은 유럽의 제빵학교에서 파티쉐 과정을 이수한 사장님들이여 빵집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종류를 팔지도 않아요. 특정 발효종으로만 발효된 빵들, 아니면 바게트나 깜빠뉴 같은 프랑스 식용빵만 파는 가게, 페이스트리와 크로아상만 파는 가게 등이죠. 대형 프랜차이즈에 의존했던 품질과 맛에 대한 기대는 제빵 장인에 대한 신뢰로 그 위치를 바꿨습니다. 사람들은 일부러 멀리서 찾아가기도 하고 빵이 나오는 시간을 맞춰서 길게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가게들은 그날 만든 빵이 다 떨어지면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또 한쪽에선 대전 성심당, 군산 이성당 등의 지역 전통 빵집이 필수 여행 코스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성심당에서는 튀김 소보루와 부추빵이, 이성당에선 단팥빵이 추천되죠. 장인 정신이 깃든 특별한 빵집이거나 지역의 명물이거나 빵집의 3.0 시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굳이 사람들이 모이는 힙한 곳을 가지 않아도 우리 발길이 닿는 곳마다 개성있고 맛있는 빵집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빵사마다 사장님마다 카페마다 맛볼 수 있는 빵의 종류도 맛도 다 다릅니다. 귀여운 베이커리, 디저트 가게는 대형 오피스
오피스 건물에도 주택가 이면도로 상가에도 어느새 들어서 있습니다. 커피, 차와 함께 즐기는 1시간여의 시간, 그 시간을 가장 달콤하고 향기롭게 보낼 수 있는 메이트로서 피낭시에, 마카롱 등이 어여쁜 자태로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스콘이 좋아서 스콘을 파는 가게만 찾아다니는 지인의 이야기가 유난스럽지 않습니다. 와플에 메이플 시럽이 좋은지 생크림이 좋은지 버터를 살짝 녹여 발라먹는 게 좋은지 모인 사람들 모두 제각각입니다. 사장님의 조예가 있고 나의 취향이 있습니다. 이 둘 간의 만남은 일상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거대 기업의 마케팅이나 브랜드 없이도 사람 대 사람으로 이어지고 공유됩니다. 이를 빵집의 4.0 시대라고 불러도 될까요? 여러분은 이번 주말 어떤 빵집에 들릴 예정인가요? 그럼 다음 트렌드 분석으로 뵙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트렌드입니다.